자, 봅시다. 그럼 오늘도 3교시 동안에 우리가 지금 11, 12월 달에서 건축법에서 꼭 봐줘야 될 거 쭉 한번 그림책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복습을 좀 해봅시다. 리마인드 하면서 확인학습 통해서. 건축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하는 거를 허가받아서 적법하게 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니 지하층이니 해당 내용들 건축물 정의니 고층이니 다중이용 건축물이니 공부했잖아요. 일단 기억나죠? 기억나는 거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해당 내용의 우리 확인 학습에 대한 부분 좀 봐봅시다. 복습 노트 이제 뭐가 됩니까? 5회차가 되어져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만 건축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은 문제가 나오죠. 7문제가 나오는데 워낙 내용이 어려운 지문이 많아서 서너 개 정도 맞히면 훌륭하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6주차 돼서 이게 11, 12월에 대한 복습 노트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건데 꼭 지켜야 돼요. 1, 2, 3, 4, 5, 6 일일 학습 모아놓고 1월부터 뭐 하라고요? 1시간씩은 공법대인 날 꼭 전체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반복해 전체를 봐줘야 돼요. 그 일일 학습 6장만이라도. 수업은 빠지지 말고. 아셨죠? 그게 그 여러분이 1년 내 붙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기억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주요 구조부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부분, 내기, 바보, 지주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내기, 바보, 지주.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그 다음에 주계단.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하죠.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만 모두 고르시오라고 많이 속여요. 그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익기둥이니 최하층 바닥이니 작은 보니 차양이니 5개 계단이니 이런 것보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주요 구조부의 정의 이번에 32회 기출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지하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네요. 지하층. 그러면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대요. 그럼 당연히 지하층을 얘기하는 건데 지하층이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하층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니까 뭐가 됩니까?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건축법이니까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의 정의를 본다 한다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 시작. 지붕 앤드 기둥 오와 벽이 뭐예요? 건축물의 원정의죠. 건축물이란 됐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딸려있는 시설물을 포함해서 건축물로 봅니다. 이랬어요.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시작.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지하나 어디에다가 고가, 지하나 고가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다 건축물이 되어집니다. 요거 나올 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죠. 지하의 점포. 이거는 뭐 대지가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의 점포, 고가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축물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고층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만 뭐라 그래?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죠. 고층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얼마?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인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이구나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해당 내용 보시면 고층 건축물. 고층 중에서도 초고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정의 기억하시고요. 요번에 아마 초고층 건축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뭐 피난 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영향 평가라는 걸 거쳐야지만 허가를 내주고요. 초고층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아서 건축이 많이 힘들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라는 걸 뭐 하자?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자. 그럼 기억납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축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은 뭐였다? 신증, 개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기억나요? 신증, 개제, 이 신증, 개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건축이 있는데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했대. 해체란 말을 보는 순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다시 축조한데 아하 개축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뭐라 한다?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건축 문제가 30일에 또 기출이 됐으니까 또 물어볼 수 있어서 신증, 개제,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 그리고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우리가 용도 변경 같은 것도 확인해 준다고 했는데 먼저 6번처럼 건축물 용도부터 먼저 얘기하자. 이번에 좀 제가 주택에 대한 부분을 넣어봤는데 혹시 주택에 대한 종류 얘기할 때 기억납니까? 단독은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했어요?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럼 일단 봐보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이다? 말할 나위 없죠. 아파트. 참 중요하죠.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랍니다. 그러면서 층수가 4개층 이하니까 당연히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겠죠. 둘 다 공동주택이군요. 그래서 660을 넘으면 연립이죠. 하지만 660 이하면 4층 이하일 땐 다세대 주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류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용도 분류 중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 다시 9가지 군으로 분리한다고 했죠? 유치하자면 이것도 중요해요. 뭐라 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입니다. 자산 전문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위험한 거로 가는 거니까 허가,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은 걸로 가는 거니까 신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은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문화 집회 시설군, 그 다음에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주구, 근린생활, 주거 업무시설군이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 종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질 거냐? 첫 번째가 뭘까요? 다른 법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 사전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거 미리미리 검토 좀 하려고.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몇 년 내에 허가 신청해줘야 되죠? 2년.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을 잃죠. 요거 나올 때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인데 이걸 또 착공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러고 나온 경우도 많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그러면 9번 내용은 뭘까? 허가권자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야, 지금. 9번은. 허가권자.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본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한다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적인 허가권자가 되어지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얼마?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럴 땐 특광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공장 등일 땐 제외되는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왜?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하니까 빠라빠빠빠 이거 아니에요? 빠라빠빠 이거예요? 혼동하지 마시고 해서 해당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건축의 허가를 내주려면 이제 대지의 조경 같은 걸 해서 쾌적하게 건물을 져줘야 하겠죠. 조경 같은 거. 그럼 10번 문제에서 다음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장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공장은 대지를 따지면 대지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져요.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일 때 연면적 합계면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또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그냥 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쨌건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요. 무슨 뭐 공장 때문에 태어난 법처럼 말이야. 그렇죠? 그 점도 주의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요 11번에 공개공지와 관련된 거 요 공개공지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휴게휴식시설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은 용도의 건물은 공개공지 만들어서 소규모 휴게휴식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일반 주거, 뭐였지?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죠. 그렇죠?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문종판 운업숙이었죠. 문종판 운업숙. 이런 대지에는 대지 면적이 얼마? 10% 이하 범위내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고요. 저는 32의 기출로 강력하게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쉽죠?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이제 면적에 대한 종류와 층수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뭘로 보죠, 우리가?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죠. 하고요.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합니다. 하지만 지하층의 면적이라든가 또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등은 뭐하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31회 때 물어보던 질문이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기본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실제 용적률을 구하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이제 2월, 4월 지나가면서 점점 응용하면서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2시간 당 교재 나오면은요. 교재에 또 우리가 기출 파트의 기출 문제, 뭐 예상 문제에 대한 것들, 필요한 것들 같이 그림책 보면서 계속 문제 풀 거니까요. 점점 실력은 늘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번 층수와 관련된 부분이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물은 몇 메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고 또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규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봐버리게 됩니다. 평균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13번은 요번에 우리 32대 때 문제였죠. 이 지문도 작년도에도 있던 지문이었어요. 오늘 드린 것도 제가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한 반은 고쳤고 반은 놔뒀거든요. 그래서 놔둔 거 중에서 우리 31회 때 기출됐던 지문이 서너 개쯤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1, 12월 달에 여러분 제공되어지는 확인학습에 대한 복습 노트는 꽤 많이 기출되어지니까 잘 반복해서 매주 전범위로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에 대한 부분들 확인 내용 보시면서 마무리 복습 노트 보시면서 11, 12월 과정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꼭 종강 때 만나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